2024년 12월 24일 BBC에 대한민국의 사태를 점검하면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회는 왜 지금 개헌을 말할까? 이걸 여러분 왜 굳이 BBC에서까지 보도를 했냐면 12월 19일에 외신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굳이 우원식 이 사람은 개헌이라는 이슈를 언급을 한 겁니다. 그 정신없던 시기 12월 19일에도요. 그리고 그 일주일 전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님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고 불과 10일 뒤인 13일입니다.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의 권성동이가 먼저 나와서 우원식을 만나서 개헌을 건의했었던 일 기억나십니까? 지금이 적기다. 국회의장 중심으로 논의하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내각제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는 아닙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각제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국민들의 화살이 본인들에게 돌아올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헌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은근슬쩍 다른 목적을 숨기고 내각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매우 의심이 됩니다. 우리는 좀 문맥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뒤에 그걸 구별하는 기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권성동, 권영세, 오세훈 등,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등 이런 사람을 필두로 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의 혈안이 된 이 우원식이가 있습니다. 이 우원식은요, 오늘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승부수를 던졌다고는 하는데 승부수인지는 모르겠고요.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대선 전에 개헌을 하고 싶은 세력이 있다는 거죠. 새 정부 시작 전 개헌을 하자.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내각제가 아닌 바로 4년 중임제입니다. 의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4년 중임제는요, 실제로 다른 곳에서도 저희 측에서도 주장을 어느 정도 해오기도 했고, 이들이 왜 진짜로 4년 중임제를 원하는 게 아닐 텐데 왜 갑자기 이런 걸로 물타기 할까 의아하실 텐데요. 바로 저는 그게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에서 똑같이 4년 중임제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내는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문맥을 봐야 하고 뒤에 또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재명이 대선 전에 개헌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선고가 있기 전 정대철 헌정회 회장인데요. 이 사람과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같은 경우는 개헌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왜냐면 이 사람은 본인이 대통령이 누구보다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내각제든 4년 중임제든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헌이라는 이슈가 바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개헌인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지난 2022년 대선 때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의관 이런 개헌 구상을 밝힌 적이 있는데 그땐 대선이었죠. 대선이었기 때문에 못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탄핵 전국 때 개헌을 가지고 양측에서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한 말이 뭐였냐면,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즉답을 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헌정회 원로 정대철이라는 사람과 이재명이 4월 3일 날 전화를 하면서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책임지는 책임총리제나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치는, 쉽게 말해서 앞으로 더 개헌을 쉽게 하는,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헌정회와 이재명의 통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재명과 내각제 세력이 손을 잡았는가? 아니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되고 이재명이 대선을 나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각제 세력과 손을 잡는 척을 하는 건가? 그거는 저희가 여러분 지금 딱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재명 입장에서도 지금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내각제 세력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선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반반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딱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본인도 개헌이라는 이슈가 앞으로 본인을 계속 괴롭힐 거라는 것을 알 겁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 헌정회는 뭐냐? 여러분, 헌정회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이 전직 국회의원들이 회원으로 하는 모임 단체예요. 지금 23대, 24대 회장을 연속으로 정대철이라는 사람이 하면서 거의 지금은 개헌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10일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찾아간 헌정회. 이때 권영세가 개헌을 위한 대타협 기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때도 역시 뭐라 그랬냐면 선 개헌 후 대선을 주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개헌이 시급하다. 그 1월 10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남동 관저 앞에서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그 앞을 지켰던 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그때 국민의힘은 헌정회를 만나서 개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구를 만들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민의힘 개헌특위입니다. 개헌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주호영이 위원장을 맡았고요. 이렇게 탄핵 정국 속에서도 양측 국회에서는 개헌을 위한 준비가 아주 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소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헌, 헌법을 개정한다라는 뜻으로 개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87년 제정된 헌법이 87체제라고 하는데 너무 낡았고 저는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개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개헌과 우리가 원하는 개헌은 서로 반대죠. 그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권력구조, 대한민국 정부의 권력구조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제가 있고요. 내각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고요. 의원 내각제는 일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가 행정부를 운영하고요.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합니다. 즉 국회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도 있어요.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을 맡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프랑스가 좀 그렇죠. 그리고 책임 총리제도 있습니다. 형식은 대통령제나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이건 사실 어떤 제도보다는 좀 관행에 가까운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내각제 세력과의 이제 전면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세력의 뿌리까지 들어가면 아주 영상이 내용이 끝이 없어져서요. 이 구별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기준이 딱 이게 답은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각제를 주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제왕적 대통령. 이 사람들은 거의 마음속에 내각제를 품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우원식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각제 세력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막상 기자회견이나 내각제 이야기는 쏙 빼놓고 4년 중임제로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4년 중임제는 실제로 장단점이 있어요. 뭐 이거 하나 자체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원식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는 왜 조심해야 되는가? 우원식의 4년 중임제는 왜 특히 조심해야 되는가? 바로 내각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4년 중임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은 전략적으로 내각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전환, 국민 여론을 무마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헌을 끌고 가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브릿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정치적 브릿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여러분 일단은 4년 중임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 기준, 그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언급이 있었는가 지켜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입니다. 오늘자.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 독식 정치 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거죠.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는 헌정회입니다. 헌정회도 여러분 내각제를 제안하긴 하지만 이원 집정부제를 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가입니다. 이게 2024년 11월 27일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엄을 선포하기 일주일 전인데요.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했어요. 아주 개헌에 진심인 집단입니다. 역시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정대철, 아까 이재명과 통화한 정대철, 이 사람 발언 보겠습니다. 개회사를 했네요. 대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인 헌법을 고쳐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나왔죠. 1987년 이후 37년간 개헌을 하지 못했다. 개헌의 필요성과 필연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속내가 있길래 모든 자신의 활동을 개헌 하나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방 단체장들도 당연히 한패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재인 때 시행하려고 했던 지방 분권형 개헌을 아주 강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제가 박형준 부산시장으로 예를 드는데요. 유정복, 오세훈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리고 국회가 공존하는 모순을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바꿔야 한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방 분권 강화 개헌을 해야 된다. 뭐 말은 번지르르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뭐가 들어있을지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간다는 거죠. 이 사진 보세요. 지난 3월 20일에 헌법 개정 부산 결의대회 및 개헌 토크쇼 뭐 이렇게 열렸는데요. 부산시청 1층에서 열렸습니다. 아주 다 모였습니다. 웃기지도 않은 토크쇼를 하고 있는데 헌정회 정대철 여기 맨 앞에 여기도 참석을 했네요. 아주 개헌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는 사람이 이 정대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최후 변론에서 개헌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도 결국 내각제로 가는 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대놓고 내각제를 주장하는 세력은 적어요. 대놓고요. 다른 걸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님은 어떤 문맥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최후 변론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변론이 있었던 그 내용인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읽어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에서 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했습니까? 제왕적 거대 야당, 즉 제왕적 의회라고 했습니까? 이거 완전 반대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겉으로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우고 계셨을 수도 있죠. 물론 맞습니다. 싸우고 계셨는데 사실 내각제 세력과의 전쟁을 또 한 번 뒤에서 하시고 또 복귀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민주당은요 원래 친명계 세력이 잡고 있었고 그러나 그 뒤에서는 내각제를 추진하는 세력이 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문 계열들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좋든 싫든 이재명을 일단은 지키면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재명이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님은 탄핵 선고가 인용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헌정회, 그 정대철이랑 통화를 하고 심지어 선고 전날 그 급박한 상황에서요.
저는 이재명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개헌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한 스탠스를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필해야 하는 건 지금 반내각제라는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슬로건 안에는 당연히 반내각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우원식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바로 비판이 나왔어요. 특히 친명계 위주로. 청래가 먼저 나와가지고 난 반댈세 이러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각종 커뮤니티, 좌파 커뮤니티죠, 거기서 우원식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갈등은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선고 인용이 있자마자 지금 이렇게 내각제 주장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정치 무관심층들, 그냥 저는 그 패션 좌파라고 할게요. 패션 좌파. 그냥 좌파가 멋있고 좋아 보여서 뭐 트렌디해 보이고 진보라고 하니까 좀 젊어 보이고 아직도 그런 생각 없는 그런 것들에 빠져있는 패션 좌파들이 혼돈이 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내각까지 장악해서 지들끼리 다 해먹겠다? 이때 쎄할 거예요. 쎄해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었죠. 우리는 알았지만 저들은 이제야 쎄할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만, 그래서 너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했지?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고, 이런 식으로 느끼게 내각제를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이재명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개헌에 유해지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슬로건이 윤 어게인이라는 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님의 재출마만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키자고 했던 자유, 그리고 선거에 대한 거, 이번 정치체제, 반내각제까지, 그런 게 윤 어게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매한 게, 이걸 보고 쎄하다고 느낄 정도면, 그 정도 지능이 있었다면 진작에 우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각수계라고 부르겠습니다. 내각수계, 우원식, 계속 내각제를 뒤에 숨기고 4년 중임제를 주장해도 그냥 봅시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아까 말하다가 잠깐 말하는데, 그러니까 표면적인 명분이 국민이 납득하기 쉬운 개헌 방식이죠.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겠다는 건데, 실제 속내는 내각제로 가기 전에 국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 장치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사실 내각제를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꺼내면 국민 저항이 너무 크고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다 해먹는다, 뭐 이런 여론이 강해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도 알 겁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를 먼저 가고 그다음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고 내각제로 가는 단계별 설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년 중임제는 권력 순환의 주기가 짧아지고요. 대통령 임기가 줄어들고 재선 여부는 정당 영향력에 달렸습니다. 대통령이 당에 종속되기가 좀 더 쉬워지고요. 의회와의 충돌이 회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의회와 협치를 할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내각제적인 요소가 조금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정당 주도의 후보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저는 이 내각수계 우원식의 발언은 의도된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겉으로는 책임 정치, 효율성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내각제로 가기 위한 정치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 좀 어수선한 시기고 저도 윤 어게인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전제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님의 의지도 필요하고 국민적인 대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또 법리적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기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힘내겠습니다. 이제는 뭐 지나간 것은 잊고 저는 윤 어게인으로 다시 한번 뭉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 멤버십 그 영상에서 많이 홍보를 안 해서 굉장히 낮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한 구독자 수 대비 3% 정도 되는데 저는 0.2%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셨는데, 이 우파 유튜버는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해질 시기가 올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를 위해서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른쪽 하단 마지막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